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재미있는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내 소중한 보금자리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와 왔더니 10년째 우리 집 음식과 내 통장,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평생 쌓은 명예까지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가족의 탈을 쓰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수영은 명망 높은 교장 선생님 아버지와 반듯한 어머니의 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 평온했던 집안에 어느 날 혼전 임신이라는 사고를 치고 들어온 친언니. 그런데 형부는 염치라고는 약에 쓸래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식탐을 무기로 처갓집의 모든 것을 털어먹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아끼는 것일수록 비싼 것일수록 게다가 남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득달같이 가로채는 형부라는 가족. 과연 10년 동안 처가에 기생하며 기둥뿌리를 뽑아먹던 이 식탐 괴물은 어떤 선을 넘었기에 평생 점잖게만 사셨던 장인어른을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던 기생충 형부의 만행과 그들에게 날리는 사이다 복수까지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수영의 집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을 앞둔 아버지는 늘 빳빳하게 풀먹인 셔츠를 입으셨고 어머니는 철마다 직접 담근 꽃차를 내놓는 고지식할 정도로 품격 있는 분들이었지요. 수영 역시 세무사로 성실하게 살아왔고요. 이 집안의 공기는 늘 종이 냄새와 꽃차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철없기로 소문난 언니 수정이 어느 날 울면서 들고 온 초음파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랍니다. 아이의 아빠는 7살 연상의 교회 오빠였고요. 말이 좋아 오빠지 30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장 한번 가져본 적 없는 백수였지요. 체면을 목숨보다 아끼는 아버지는 기절초풍하셨지만 배가 불러오는 딸을 내칠 순 없었습니다. 결국 남들 눈을 피해 아버지의 고향 시골 마을회관에서 비밀 작전하듯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형부는 진보다리를 들고 처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곧 큰 사업을 시작할 건데 딱 3달만, 집 구할 때까지만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그렇게 친정집에 밀고 들어온 언니 수정은 4개월 만에 형부를 똑 빼닮은 아들 승호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형부는 빈둥빈둥 놀다가 눈치가 보이면 가끔 용달 트럭으로 배달을 하곤 했지요. 형부는 몸속에 100년 묵은 걸신이 들어있는 듯 집안의 음식을 뱃속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형부의 식탐기를 나열하자면 열흘밤 열흘낮이 걸려도 부족할 지경이었지요. 언니네 가족이 명절에 시댁에 다녀온 때였어요. 처가에 빌부터 사는 아들이 죄송해서 음식 솜씨 좋은 사돈댁은
최고급 명절 음식을 만들어 보내셨습니다. 전, 튀김, 옥돔, 갈비찜 등 푸짐하게요. 아들을 통해 음식을 보냈다는 사돈댁의 연락을 받고 수영의 부모님은 감사 인사를 드렸지요. 집에 도착한 형부는 언니와 아들만 집으로 올려보내고 용달 트럭 짐칸에 쪼그리고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기다리던 6살 승우는 아빠가 들어오지 않자 엄마에게 말했어요. 아빠 왜 안 들어와? 아빠 혼자서 할머니가 싸주신 음식 다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빠 닮아 식탐이 많은 승우는 재빠르게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부는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었지요. 형부는 딴에는 안 먹은 척하려고 머리를 굴려가며 먹고 있었어요. 갈비찜 통을 열어 야들야들한 살코기만 쏙쏙 뜯어먹고는 뼈다귀를 찜 사이사이에 끼워 놓았지요. 옥돔은 한쪽 면만 발라먹고는 감쪽같이 뒤집어 놓았고요. 동태전은 거들떠도 안 보고 비싼 소고기 육전만 골라 먹었어요. 채소튀김은 손도 안 대고 새우튀김만 얌체같이 집어 먹었지요. 입가에 기름이 번들번들한 채로 형부는 아들 승호와 함께 남은 음식을 갖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승우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조금만 먹였다는 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형부의 식탐은 실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장모님인 수영의 어머니가 당뇨가 있는 수영의 아버지를 위해 만드신 저염식 밑반찬들은 맛이 없어 손도 안 대면서 수영이 큰맘 먹고 산 비싼 애플, 망고나 한우 등심은 귀신같이 찾아내어 야식이라는 명목으로 해치웠습니다. 한 번은 수영이 회사에서 선물로 받은 고가의 홍삼 진액 세트를 방에 두었는데 퇴근하고 오니 빈 박스만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거실에 배를 내밀고 누운 형부의 입에선 홍삼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제, 그 홍삼 너무 쓰더라. 내가 먹어보니까 처제 체질에는 안 맞아. 살찌겠더라고. 내가 대신 먹어준 거야. 고맙지? 식구들이 다 같이 먹으려고 아껴둔 과일에 가장 단 부분만 도려내 먹고 남은 건 음식물 쓰레기 마냥 식탁에 방치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수영 집안의 기생충 형부. 그의 식탐은 단순히 위장을 채우는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사냥이었죠. 남이 아끼는 것, 숨겨둔 것, 그리고 비싼 것일수록 그의 코는 개코처럼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수영은 그런 형부도 꼴 보기 싫었지만 옆에서 우리 신랑 기력 없는데 잘 됐네? 라며 맞장구 치는 언니 수정을 볼 때면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세무사 합격 후 밤낮 없이 일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된 수영을 위해 어머니가 고가의 녹용 한약을 지어 오셨습니다. 사위 부부가 알면 또 한 입에 털어넣을 게 뻔해서 어머니는 보속함 숨기듯 베란다 쌀통 뒤에 꽁꽁 숨겨 두셨지요. 하지만 그 귀신 같은 코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수영의 어머니가 장보러 나간 사이 형부는 베란다를 샅샅이 뒤져 녹용 박스를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이때 언니 수정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지요. 어머, 여보, 이게 뭐야? 녹용 아니야? 우리 신랑 요즘 구직 활동하느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는데 엄마가 승우 아빠 주려고 지어놨나 봐. 얼른 마셔. 언니는 그게 수영의 것이라는 생각은 1도 안 하고
형부와 함께 한 달치 한약을 순식간에 원샷 릴레이 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 승호까지 불러다 이거 먹어야 키 큰다며 입에 쏟아 부었지요. 퇴근 후 빈 박스를 발견한 수영이 사색이 되어 따져 묻자 형부는 이쑤시개를 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제, 뭘 그렇게 정색을 해? 한약은 체질에 맞는 사람이 먹어야지. 처제처럼 열 많은 젊은 애들이 먹으면 독돼, 독. 내가 처제 살려주려고 대신 독을 마신 거야. 아, 속이 다 뜨끈하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 했던가요? 그날 밤 성인용 녹용을 과다 복용한 초등학생 조카는 온몸에 열꽃이 피고 코피를 쏟으며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언니 수정은 엄마! 한약을 너무 독하게 지어놔서 우리 애 잡을 뻔했잖아! 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이 소름 끼치는 식탐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가 식구들의 배려와 양심을 야금야금 씹어먹는 권력 휘두르기였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형부의 탐욕이 장모님의 목숨과도 같은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니까요. 수영의 어머니에겐 목숨만큼 아끼는 단지가 2개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즉 수영의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아 30년 넘게 덧장하며 지켜온 시간장 단지와 땅속에서 3년을 묵힌 황금 묵은지 단지였지요. 어머니가 친척 결혼식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신 날, 형부는 기어이 그 금단의 영역에 손을 댔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투정과 함께 말이지요. 형부는 귀한 묵은지 포기를 몽땅 꺼내 돼지고기를 넣고 부 찢어 먹었습니다. 거기까진 양반이었지요. 문제는 떡볶이를 하겠다며 꺼낸 시간장이었습니다. 형부는 30년 세월이 응축된 그 진한 시간장을 보며 색깔이 왜 이렇게 시꺼매? 썩은 거 아냐? 라며 투덜대더니 떡볶이 냄비에 콸콸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짜다며 설탕을 반포대나 들이부어 괴식을 만들어 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텅 빈 묵은지 단지와 설탕 범벅이 된 시간장 단지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아 가슴을 치셨습니다. 30년 가업이 끊긴 것 같다며 대성통곡하시는 장모님 앞에서 형부는 이빨에 낀 고춧가루를 빼며 오히려 혼수를 두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장모님,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거지 그렇게 모셔두면 똥돼요, 똥. 아니 장모님은 속이 그렇게 좁으셔서 나중에 급락하시겠어요? 사람이 나눌 줄을 알아야지 고작 간장 한 종지 가지고 사위 민망하게 시리. 수정아, 나 기분 잡쳤다. 과일 좀 깎아와라. 수영의 언니 수정은 엄마를 다독이기는커녕 속을 더 긁었습니다. 엄마, 승우 아빠 말이 맞아. 간장 그거 마트 가면 5,000원이면 사는데 왜 그래? 우리 남편 기죽게. 어머니는 그날 이후 알아놓으셨습니다. 10년을 기생하며 처가의 기둥뿌리를 뽑아먹던 형부는 이제 장모님의 자부심과 영혼까지 설탕물로 녹여버린 겁니다. 수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을 갉아먹는 악성 종양이라고요. 하지만 형부의 만행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집안을 넘어 동네의 수치로 거듭나기 시작했거든요. 수영 집안의 평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형부의 만행은 집 담벼락을 넘어
온 동네로 퍼지기 시작했지요. 형부에게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장소로 나뉘었습니다. 공짜 음식을 먹는 곳과 공짜 음식을 훔칠 수 있는 곳. 수영은 이제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조차 무서워졌습니다. 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니와 조카를 데리고 동네 대형마트에 가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뷔페를 즐기러 가는 거였죠. 형부는 아예 살 생각도 없는 냉동만두, 양념류, 소세지, 시식코너를 순회하며 서너 접시씩 해치웠습니다. 옆에서 언니 수정은 여보, 이거 맛있네? 한 판 더 구워달라고 할까? 라며 부채질을 했고 형부는 아주머니가 민망해할 정도로 이쑤시개를 휘두르며 판을 싹쓸이했습니다. 그 와중에 형부는 입안 가득 만두를 씹으며 음식 품평에 훈수까지 두었어요. 아줌마, 이거 좀 덜 익었네. 노릇노릇하게 구워야죠. 하나 더 줘봐요. 에이, 우리 애가 잘 먹는데 하나만 더 주지. 참 인색하시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식 음식을 복스럽게 먹어줘야 지나가던 손님들도 음식이 아주 맛있나 보다 하고 사가는 거예요. 아줌마가 장사를 잘 못하시는구만. 수정아, 저기 소고기 코너에 불 올라왔다. 빨리 가자. 결국 마트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교장 선생님네 거지사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퇴근길에 장을 보던 수영은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직접 들어야 했지요. 아유, 저 집 둘째 딸은 세무사라는데 형부는 왜 저 모양이야? 시식 코너만 돌다 가는데 아주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어. 수영은 얼굴이 화끈거려 사려던 물건도 내려놓고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친척 아이의 돌잔치 날 사건은 더 커졌습니다. 형부는 어디에서 주운 유모차의 밑바닥에 대형 보냉 가방을 숨겨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이 형부는 뷔페에서 가장 비싼 전복장과 훈제 연어를 마치 사냥하듯 쓸어 담아 보냉 가방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손님들에게 줄 고가의 수제청 답례품을 몰래 8개나 챙겨 차 트렁크에 실었지요. 나중에 답례품 개수가 모자라 CCTV를 확인하네 마네 난리가 나자 형부는 사색이 된 장인어른의 팔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님이 손님들 더 챙겨주라고 저 시켰다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교장 선생님이 시켰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예? 사위 살려주시는 셈 치고 한 번만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신 아버지는 그 파렴치한 제안에 손을 부르르 떠셨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사과하며 돈으로 메꾸고 나서야 소동은 끝났지만 아버지의 명예는 이미 갈갈이 찢겨진 뒤였습니다. 가장 악권은 아버지의 40년 지기 친구분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을 대충 마친 형부는 육개장 맛집이라며 구석에 자리를 잡더니 육개장을 무려 4그릇이나 비웠습니다. 그러더니 서빙하는 아주머니들에게 비굴한 연기를 시작했지요. 아지매, 집에 편찮으신 우리 노무가 계신데 수육을 너무 먹고 싶어 하세요. 효도하게 남은 것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편찮으신 노무라니요. 집에서 멀쩡히 드라마 보며 과일 까먹는 장모님을 팔아먹은 것이었지요. 검은 비닐봉지에 수육과 전을 한 보따리 챙겨 나오는 형부를 보며 상주인 고인의 아들이 황당해하자 형부는 적반하장으로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상갓집 음식은 나눠 먹어야 고인도 복 받고 남은 사람도 복 받는 거야, 이 사람아. 장례식 이해절도 몰라? 이런 소문들은 발 없는 말처럼 온 동네를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목욕탕에 가시면 사위가 상갓집에서 고기를 싸갔다며? 라는 은근한 비아냥이 들려왔고, 어머니가 동네 미용실에 가시면 사위가 마트에서 아주머니랑 싸웠다는데 진짜예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꼿꼿하던 아버지의 등은 점점 굽어갔고, 수영은 그런 부모님을 볼 때마다 형부를 흠씬 패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니 수정은 여전히 해맑았습니다. 수영아, 우리 신랑 덕분에 우리 집 식비가 많이 줄잖아. 네 형부가 생활력이 강하잖니? 아껴야 잘 살지, 안 그래? 언니의 대책 없는 부추김은 형부의 식탐에 확실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수영의 방, 그녀가 아끼고 아끼며 모아온 최후의 보루에까지 손을 뻗쳤으니까요. 수영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식탐 괴물 형부와 멍청한 언니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것이었지요. 수영은 2년 동안 점심값을 아끼고 보너스를 모아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찍히면 혹시라도 형부 부부가 빌려달라고 생떼를 쓸까봐 일부러 가짜 모형 케이크 상자 안에 숨겨두었지요. 설마 사람이 먹지도 못할 스틸로폼 케이크를 건드릴까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수영은 형부의 식탐 광기를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수영이 야근을 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는 형부 부부와 조카 승호만 있었지요. 승호가 이모방에서 케이크 상자를 발견하고는 진짜 케이크인 줄 알고 엄마 아빠에게 먹자고 했어요. 형부는 망설임 없이 처제 수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밑에 있던 모형 케이크 상자를 찾았지요. 장식용 모형이라 칼도 잘 안 들어가는 스틸로폼 덩어리였지만 형부는 요즘 케이크는 겉면이 초콜릿 코팅이라 딱딱하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과도를 들고 케이크를 난도질했습니다. 그러다 쩍 갈라진 스틸로폼 사이에서 쏟아져 나온 건 케이크가 아니라 빳빳한 신사임당 돈뭉치였습니다. 수정아, 이것 봐. 처제가 돈을 여기다 숨겨놨네. 야, 돈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것 좀 봐. 이거 우리가 맡아줘야겠다. 그치? 퇴근 후 난장판이 된 방과 텅 빈 케이크 상자를 본 수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던 형부는 돈을 자기 통장에 입금했다는 알림 문자를 보여주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처제, 돈을 그렇게 허술하게 보관하면 어떡해?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내 통장으로 옮겨주었어.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수영에게 언니는 불을 질렀습니다. 맞아, 수영아. 네 형부 아니었으면 도둑 맞을 뻔했어.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왜 화를 내니? 돈까지 훔쳐간 형부의 엽기적인 행보는 이제 온라인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평소 아들 승호가 즐겨보는 먹방 채널을 보던 형부가 무릎을 탁 쳤지요. 나처럼 잘 먹는 놈이 유튜브를 하면 돈방석에 앉겠는걸. 문제는 컨텐츠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형부가 선택한 건 처가 식구들을 악마로 만들고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처가살이 구걸남이었습니다. 형부는 처가 냉장고에서 장모님이 아껴둔 한우와 전복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쓰레기장 옆 벤치나 비상계단 차가운 바닥에 앉아 카메라를 켰지요. 언니 수정은 우리 신랑 화면 잘 봤네? 라며 촬영 감독을 자처했습니다. 영상 속 형부는 처가에서 훔친 비싼 갈비찜을 손으로 뜯으며 말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처갓집 눈치 보느라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계단에서 구걸 먹방합니다. 장모님이 저 먹는 거 아깝다고 냉장고에 자물쇠 채우셨네요. 아, 눈물 젖은 갈비찜 달달 짭짤합니다. 조회수에 눈이 먼 형부는 점점 더 자극적인 설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촬영 소재가 떨어지자 형부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창문을 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동 취사용으로 채워둔 냉장고를 털어 야방 서리 먹방을 찍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운 나쁘게도 한밤중 지나가시던 노인 회장님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손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껴둔 족발과 식혜가 들려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수영의 아버지는 그대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 뻔했습니다. 노인 회장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김 교장, 자네 사위가 왜 한밤중에 우리 경로당 냉장고를 털고 있어? 이게 무슨 망신이야? 경찰서에 도착한 형부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다. 유튜브 예술혼이었다. 비굴하게 빌었지만 이미 소문은 아파트 전체에 퍼졌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며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쳤던 교장 선생님 아버지. 아버지는 경찰서 문을 나오며 자신을 향해 낄낄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수영은 아버지의 움츠러든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형부는 그 와중에도 경찰서 앞에서 경찰서 곰탕 먹방을 찍으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며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오신 수영의 아버지. 하지만 그 명예는 식탐 괴물 사위의 유튜브 카메라 앞에 처참히 난도질 당했습니다. 어느 날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초등학교 교장협의회 모임에서 아버지는 오랜만에 동료들을 만나 담소를 나눌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버지가 마주한 건 반가운 인사가 아닌 동정 섞인 비아냥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교장이 스마트폰 화면을 아버지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쓰레기장 옆에서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전복을 손으로 뜯어먹으며 장모가 밥을 안 줘서 서리에 왔다고 떠드는 사위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었지요. 유튜브 채널 이름은 처가살이 쿠걸남. 동료 교장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비꼬 왔어요. 어이, 김 교장. 자네 사위가 요즘 아주 핫한 유튜버라며? 경로당 냉장고 털다가 걸린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 아니, 자네가 얼마나 야박하게 굴었으면 사위가 경로당까지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나? 허허허, 교육계의 수치라고 소문이 바다해.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사위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족발 뼈다귀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로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 사위 가족은 수영의 카드를 훔쳐 시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스테이크 사냥을 나간 상태였지요.
집이 빈 것을 확인한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삿짐 센터 사장과 사설 용역업체였지요. 지금 바로 사다리차 한 대랑 건장한 청년 5명만 보내주게. 버릴 짐이 많아. 냄새나는 것들이니 일절 남기지 말고 싹 다 치워야 하네. 집 앞에 도착한 사다리차가 거대한 팔을 뻗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지요. 안방 옆 작은 방을 점령하고 있던 사위의 꾀재재한 옷가지들, 여기저기서 주워온 물건들, 그리고 그 꼴보기 싫은 유튜브 촬영 장비와 조명들까지. 용역 직원들은 그것들을 분리할 가치도 없다는 듯 대형 쓰레기 봉투와 박스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던 사위의 낡은 용달 트럭 짐칸에 그 모든 짐짝을 실어 올렸습니다. 그들이 처가에 남긴 온갖 오물과 탐욕의 흔적들을 짐칸에 쏟아 부었습니다. 짐을 다 실은 트럭 위로 아버지는 커다란 방수포를 덮어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이 집의 공기를 더럽히지 못하게 봉인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아버지는 용역 직원에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타게. 인적이 드문 강원도 인제 쪽 어느 휴게소든 상관없네. 그곳 구석에 차를 버리고 자네들은 따로 준비한 차로 돌아오게. 수고비는 2배로 입금하겠네. 트럭이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자 아버지는 1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도어락 전문점에 연락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지문인식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사위의 역겨운 채취를 지우기 위해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지요. 식탁 위에 놓인 형부의 지저분한 이쑤시개통을 쓰레기통에 버린 아버지는 떨고 있는 어머니와 퇴근한 수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영아, 여보, 걱정 마라. 이제 그 거머리 같은 놈들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방출했다. 그놈들이 휴게소에서 라면 국물을 구걸하든 노숙을 하든 그건 이제 우리 알 바 아니다. 그 시각 스테이크를 배 터지게 먹고 오늘 처제 카드로 긁길 잘했어. 낄낄거리던 형부 가족은 자신들의 운명도 모른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건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강원도 산골짜기 휴게소에 덩그러니 버려진 낡은 트럭 한 대뿐이라는 것도 모르는 채 말이지요. 10년의 기생생활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침표를 찍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형부 가족이 포식한 뒤의 나른함을 즐기며 집으로 돌아와 여유롭게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번호를 눌러봐도 띠리릭 띠리릭 거친 거부음만 들릴 뿐이었지요. 그때 형부의 휴대폰으로 아버지의 짧고 굵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너희 짐은 용달차에 실어 강원도 인제휴게소에 버려뒀다. 거기에서 너희 인생 새로 시작해라. 다시는 오지 마라. 형부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장난이십니까? 문 열어주세요. 라며 악을 썼지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장인어른이 아니라 분노한 처제 수영이었습니다. 형부, 아니 이제 남이니까 아저씨라고 불러줄까요? 당신이 그동안 내 카드 훔쳐 쓴 돈, 내 케이크 상자 찢어서 가져간 3천만 원. 그거 전부 절도의 점유이탈물 횡령죄인 거 알죠? 나 세무사예요.
법대로 하면 당신 오늘 바로 은팔찌 차고 감옥 가야 돼요. 형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지요. 아니 처제,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끼리 좀 빌려 쓴 거 가지고. 수영은 단호했습니다. 닥쳐요. 지금 당장 내 돈 3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내 카드로 긁은 500만 원. 1시간 안에 내 통장으로 입금 안 하면 바로 경찰서로 갈 거예요. 아, 그리고 언니도 공범인 거 알지? 둘 다 인생 종치기 싫으면 당장 입금해. 수영의 기세에 형부는 바들바들 떨며 그동안 유튜브 수익과 훔친 돈을 모아둔 통장을 털었습니다. 결국 1시간 만에 수영의 통장엔 원금이 전액 입금되었지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강원도 휴게소에 버려진 낡은 트럭 한 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의 잘못된 식탐과 무책임을 그대로 배우며 자란 조카 승호였습니다. 초등학생인 아이는 이미 형부를 닮아 시시코너를 싹쓸이하거나 남의 물건을 슬쩍하는 나쁜 버릇이 들어있었지요. 수영의 아버지는 결단했습니다. 기생충 사위 부부는 내치되 아직 어린 손자는 직접 거두기로 한 것입니다. 수영의 아버지는 현관문 안으로 조카만 불러들였습니다. 승호야, 너는 들어와라. 하지만 네 아빠 엄마는 안 된다. 너희 부부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인간답게 일해서 돈 벌고 제 앞가림 할 때까진 이 아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때까지 내가 이 아이 올바른 사람으로 다시 길러 놓으마.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언니와 형부를 뒤로하고 아버지는 승호를 데리고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부터 교장 선생님의 특별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의 예절, 남을 먼저 배려하는 법,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것의 소중함. 형부의 그늘에서 식탐 괴물 소리를 듣던 아이는 할아버지의 엄격하고 따뜻한 가르침 아래 점차 맑은 눈빛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위 가족이 점령했던 건넌방은 이제 아늑한 서재가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하루 종일 배어있던 고기 기름 냄새와 음식 찌꺼기는 사라지고 어머니가 정성껏 키우는 화초 향기가 거실을 채웠지요. 아버지는 수영에게 형부에게서 돌려받은 돈의 일부를 보태 독립자금을 쥐어주셨습니다. 수영아, 1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너도 네 인생 살아라. 이 집은 이제 엄마랑 내가 승호 잘 키우면서 지킬 테니 너는 훨훨 날아가렴. 수영은 이제 더 이상 냉장고 문을 열 때 긴장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향긋한 커피향을 맡으며 평화로운 식사를 즐겼지요. 한편 강원도 휴게소에서 낡은 트럭을 찾은 형부 부부는 근근히 일수를 하고 장모님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눈물은 반성이 아니라 공짜 고기에 대한 그리움이겠지만요. 여러분, 드디어 10년 묵은 거물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장인어른의 그 단호한 휴게소 유기작전.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위장을 채우는 게 우선이었던 형부. 그가 버려진 휴게소에서 깨달아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무례함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 말이지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어린 손자는 할아버지의 손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탐 괴물의 대물림을 끊어낸
교장 선생님에게서 역시 교육자의 경륜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탐 많은 사람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지요? 먹는 걸로 지적하자니 내가 속 좁은 사람 되고, 그렇다고 참아주자니 내 속만 터지는 상황. 그틀라 댓글창에 마음껏 풀어주세요. 오늘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그틀라의 이야기꾼 틀라지기였습니다.